안녕하십니까. 한일세무TV의 전대익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세법 개정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우리 임원퇴직금 한도가 3배에서 2배로 축소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랑 임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퇴사 시에 받아갈 수 있는 이 임원 나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세법 개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과연 이 임원퇴직금과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어떠한 규제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이제 임원들에게 퇴직할 때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송금으로. 근데 이 퇴직하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 세법은 임원들에게 과도한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임원이라고 하면 사실 법인의 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임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높여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이 퇴직금의 형식을 빌려서 분여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세법상 한도를 둬가지고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즉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찾아간 임원에게도 이걸 상여로 봐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또다시 가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한 페널티가 있죠. 이와 또 별도로 우리가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임원퇴직금을 준다 하더라도 또 소득세법에서도 이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한도를 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법인세법상 한도랑 소득세법상 한도가 달라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 어찌됐든 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퇴직소득으로 보지를 않고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가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상 한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 정관에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당 규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법인 비용으로 이 퇴직금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정관에 이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전혀 없다. 정관에서 위임된 곳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 동안의 총 급여액의 10% 여기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법인 입장에서 이 임원 퇴직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이 임원 퇴직금이 만약에 앞에서 설명드린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할 때 이 한도 초과액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이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1년치 총급여의 10%의 건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이제 임원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니까 실무적으로 많은 법인들이 그동안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로 제정을 하면서 이제 배수제라는 걸 도입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임원퇴직금 한도 자체를 높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실무적으로 많은 법인들이 이 지급 배수 자체를 뭐 5배에서 또는 최대 뭐 30배 뭐 이렇게 높은 배수를 통해 가지고 거액의 그 퇴직금을 지급하니까 이게 그 퇴직금 형식을 빌린 법인 이익의 부당한 분여가 아니냐. 그래서 세법이 2012년에 소득세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 3배수를 초과하는 이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가세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가세한다라고 세법 개정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임원이 퇴직을 하면서 5배수로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서 퇴직소득세를 내고 이 초과하는 이 2배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가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냐 근로소득으로 보냐의 개념인 거고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는 뭐에 따른다? 정관에 규정된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이 5배를 정관에 규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아한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소득세법에서는 왜 퇴직소득으로 가세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가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랑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하죠. 이걸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퇴직소득으로 가세가 되면 이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전혀 합산을 하지 않아요. 이걸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또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연분연승법이라는 계산 방식으로 이제 이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 퇴직소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로소득보다는. 그래서 이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가세하겠다라는 것은 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이 임원 입장에서는 세부담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올해 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임원퇴직금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배수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이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로 줄이는 걸로 최근에 소득세법이 다시 개정이 된 부분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 개정은 법인에서 임원퇴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나? 이걸 규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아니라 지급받는 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소득세법의 개정이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3배수 이상으로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2배수나 3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는 임원 입장에서 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기존에 이 3배수 이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정관이나 이 지급 규정 자체를 2배수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혹시나 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뭐 재정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신생 법인들 같은 경우 새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세 부담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소득세법상 한도 2배수나 3배수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임원 퇴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냐라는 한도를 정한 법인세법의 개정이 아니라 퇴직하는 임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소득세법의 개정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